2025년 10월 29일 트럼프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받지 못한 그 허가를 대한민국이 받아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7월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합니다. 한국산 수입품에 평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철강,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한국 경제의 핵심이 모두 타깃이 되었습니다. 연간 1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이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루 만에 6% 폭락, 현대차 4.8% 급락, SK하이닉스 7.2% 추락,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 사이 380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제2의 환란을 걱정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엔 정말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도쿄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경제 미국 관세 폭탄에 직격탄 일본에게는 기회. 아사히 신문 역시 한국의 위기가 일본 수출의 반등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경제부장은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세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하거나 선택지가 없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서울 청와대에서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짜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 외교부, 산업부, 재정부, 국방부 장관이 모두 소집됩니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한국협상단은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들고 간 건 관세 철회 요청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350페이지 분량의 전략 제안서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격이었습니다. 2025년 8월 5일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한미 경제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에는 재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이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미 직접 투자 총액 3,500억 달러, 고용 창출 50만 개 일자리, 기간 2025년부터 2030년 5개년. CNN은 나중에 이 순간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다. 처음으로 그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2023년 트럼프와 협상했을 때 약속한 금액은 5년간 1,50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3,500억 달러를 제시한 겁니다. 게다가 일본의 투자는 대부분 자동차와 기존 산업에 집중된 반면 한국의 투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의 반도체 팹 건설로 1,800억 달러, 현대차와 기아는 조지아와 엘라베마의 전기차 공장 확장으로 780억 달러, SK그룹은 배터리와 AI 데이터 센터에 520억 달러, LG그룹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CNN 경제 앵커 리처드 퀘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미래 기술 인프라를 우리가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를 제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도쿄의 반응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일본의 2배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한국에 압도당하다라고 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 전망했던 일본 언론들이 이제는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도쿄 증시에서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공격적 투자 전략이 일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에 긴급 브리핑이 소집됩니다. 참석자는 트럼프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한국 대사. 트럼프가 발표합니다.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입니다. 한국은 대단한 동맹이며 이 기술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건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단 6개국 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7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지난 15년간 3번이나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 거절,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요청 보류, 2023년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 재거절, 3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그것도 3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일본이 15년간 3번이나 실패한 것을 한국은 단 한 방에 성공한 겁니다. 일본 NHK는 긴급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의 안보기술. 일본 방위성 전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전후 70년 동맹인데도 받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받았다는 건 미국이 이제 한국을 더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 기술 승인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의 가치가 일본을 뛰어넘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미국은 일본에게는 15년간 거절하던 기술을 한국에게는 3개월 만에 승인한 걸까요? 도대체 그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제시하지 못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 대체 불가능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인프라, 지금 미국은 한국보다 한국이 미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명확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첨단 기술 부품 비율을 보면 한국산 DRAM 메모리는 72%, NAND 플래시는 58%, 전기차 배터리는 41%, OLED 디스플레이는 89%입니다. 반면 일본산은 DRAM 메모리 0%, NAND 플래시 15%, 전기차 배터리 7%, OLED 디스플레이 3%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특히 AI와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일본을 압도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의 AI 산업이 멈춥니다. LG와 삼성 SDI의 배터리가 없으면 테슬라와 GM의 전기차 생산이 멈춥니다. 트럼프는 2024년 선거 유세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칩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1세기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한국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미국의 기술 패권은 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협상단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미국 본토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을 중국과 절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반중국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에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의 가장 민감한 기술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절대 베이징과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중국과 복잡한 관계를 가진 일본은 절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많이 낸 게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단 70년 만에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CNN 경제 패널은 말했습니다. 관점을 바꿔봅시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전체 GDP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이건 지배력입니다. 영국의 권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 표지를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세기? 부제는 이랬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나? 유럽 언론들도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 일본과 독일 추월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한국 새로운 기술거인이라고 썼습니다. 스페인 엘파이스는 한국 글로벌 역할체 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들은 한국이 자동차와 반도체에서 독일을 추월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CCTV 뉴스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제공 명백히 중국 겨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황구 15는 한국의 미국과의 거래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위험한 도발이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미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완전히 결속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말입니다. 호주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잃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베이징은 경제적 유대가 서울을 가까이 붙잡아 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방금 워싱턴을 선택했고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요. 그리고 흥미로운 반응들이 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한국 작은 나라도 체급 이상의 펀치를 날릴 수 있음을 보여줘라고 썼습니다.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인도가 한국의 대미 전략에서 배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UAE 걸프 뉴스는 한국의 부상 중견국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세계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는지,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동시에 확보하는지 한국은 이제 교과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반응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NHK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뤄낸 것을 일본은 15년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한국의 역전, 일본의 패배였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라는 구체적 숫자로 미국을 설득했다. 반면 일본은 우리는 오랜 동맹이라는 추상적 논리만 반복했다. 결과는 명백하다. 한국은 승인받았고 일본은 거절당했다. 아사히 신문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에 투자했다. 반도체, 배터리, AI, 일본이 잃어버린 산업을 한국은 선점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미국과 협상했다. 일본은 여전히 자동차와 전통 제조업에 매달려 있다. 요미우리 신문 사설 제목은 한국의 추월당한 기술대국 일본의 위기였습니다. 한 주일 전만 해도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 조롱하던 바로 그 신문이 이제는 일본이 위기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총리, 한국의 진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일본 총리는 답변했습니다. 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일본 SNS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분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일본은 이제 기술대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예요. 이건 굴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일본은 변해야 해요. 흥미로운 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2030세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긴급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들은 하나같이 한국에게 배우자였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추월했는가? 500명 정원의 강당이 만석이 되었고 온라인 중계 시청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도쿄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호가 아니라 가치로 승부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동맹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미래의 필수품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성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대한민국, 1인당 GDP 67달러, 당시 일본은 190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오직 의지뿐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노동자들은 중동 사막으로 갔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1980년대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반도체를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20년은 걸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5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가 왔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금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를 살리자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고. 2000년대 한국은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세계 최고 인터넷 속도. 하나하나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2010년대 K-POP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한국은 코로나를 가장 잘 막아냈습니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초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배터리에서는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 3,500억 달러를 움직이는 경제 강국, 70년, 단 70년 만입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7대 강국이 된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이 얻은 건 핵잠수함만이 아닙니다. 협상 문서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우주기술협력, 한국의 독자 우주발사체 기술의 NASA 협력 보장, AI 반도체 공동개발, 차세대 AI 칩 개발의 한미 공동투자, 양자컴퓨터 기술 이전, 미국 IBM과 구글의 양자컴퓨터 기술 한국 이전, 육지통신표준 주도권, 육지국제표준을 한미가 공동주도. 이건 단순한 경제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와 핵잠수함, 기술 확보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4.2%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1.1%와 독일 1.8%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맥킨지는 예측했습니다. 2035년까지 한국은 세 가지 핵심 기술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양자 컴퓨팅. 이는 한국에게 전례 없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조셉 나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국제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협상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 국익은 명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이라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했습니다. 반도체로, 배터리로, 기술력으로.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투자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는 70년 동맹이라는 과거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미래 기술을 가졌다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셋째, 작은 나라라도 전략이 있으면 거대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미국은 3억 3천만, 7분의 1입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미국과 대등했습니다. 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넷째, 국뽕은 허세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70년간 피땀 흘려 이뤄낸 구체적 성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953년 폐허였던 이 땅. 아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세웠고 기술을 개발했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2025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견제합니다. 유럽이 한국을 배우려 합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핵잠수함 승인 서류. 이 서류 한 장.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더 멀리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인정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랑스러우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의 이번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과의 비교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해외에 계신 한국인 분들, K-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